추운 겨울에 벌어진 처참한 교통사고의 현장. 내리막길에다가 이게 눈까지 와서 이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곧이어 사건의 참고인이 경찰서로 오는데요. 늦어도 30분 안에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뉴스 시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녀의 정체는 혜란, 잘 나가는 뉴스 앵커였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 누군지 아십니까? 이로부터 한 달 전, 혜란은 언론 시상식에 와 있었습니다. 너무 뻔하잖아. 고혜란 5년 연속 올해 언론인상 수상. 요즘 난다긴다 하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한지원이가 핫하긴 했지. 그렇게 시상대로 올라간 혜란. 올해의 언론인, 그 주인공은 역시 올해도 상은 그녀의 차지였죠. 고혜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후배 지원이 등장해서 그녀의 속을 긁기 시작하는데요.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주셔서 여자 앵커들 입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심지어 엄마까지 말썽이었죠. 결국 요양원을 찾아간 그녀. 오늘은 뭐야? 빨리 말해. 들어가 봐야 돼.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25일 것 같아? 그런데 네 비밀은 엄마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너 성공해야 돼. 무슨 말이야, 엄마? 찝찝한 마음을 안고 돌아온 방송국에선 혜란의 뒷담이 한창이었는데요. 누가 이뻐서 그 상을 준 줄 아나.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국장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퇴물이라는 말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겉으론 태어난 척 내색하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유종의 미야 언제나 중요한 거 아니겠니? 스튜디오에서 보자. 그렇게 방송할 준비를 마친 현장. 한지원, 떨지 말고 잘해. 내가 아주 팍팍 밀어줄 거니까. 혜란은 능숙하게 뉴스를 진행합니다. 고혜란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이와 같은 묻지마 범죄는 주로 여성이나 노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혜란. 그래서 관련 정책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된 겁니까? 결국 지원에게 한 방 먹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상 한지원 기자였습니다. 그리곤 국장에게 불려가고 맙니다. 후배 물먹이니까 좋냐?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구니까 꼰대 소리나 듣지.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휴먼기획 고혜란이 이름 걸고 멋있게 한번 해봐. 그럼 뉴스9은요? 앵커와 고혜란 하나야? 혜란을 뉴스 간판 자리에서 퇴출하려던 것이었죠. 동시간대 1위, 신뢰도 평가 1위. 그거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시잖아요. 내일 개편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안들 마련해서 갖고 와. 한편 변호사였던 태욱. 왜 맞았습니까? 최병만이. 감의 폭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애원이고 간청이었습니다. 그는 올곧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환일철강의 대표 최병만은 피의자 감에게 무려 2년치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맞은 놈도 맞을 짓을 했으면 같이 혼나야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니까요. 그는 바로 혜란의 남편이었죠. 변호사님 아직도 그냥 와이프 보면 그런 따끈따끈한 눈빛으로 야망에 가득 찬 아내와는 달리 그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잘 나가던 검사님에서 하루아침에 이 국선으로 뺑뺑이 도는 거 불만이 없으세요? 글쎄요. 뭐 별로. 한편 혜란은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 갑자기 등장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몸이 차면 애가 서질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태욱이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조금 뒤 태욱도 집에 돌아오고 어머니 오셨었어. 두 사람 사이엔 싸늘함이 맴도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다음 날 공식적으로 퇴출 선언을 듣게 된 혜란. 자체 제작하는 휴먼 프로그램 얘기한 거 있지? 그 진행 고혜란이 맡기로 했다. 그럼 뉴스9은? 한지원 잘할 수 있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자 케빈 리 뉴스9 단독 인터뷰. 그거면 될까요? 베일 속에 가려진 차세대 골프 스타 케빈 리. 그의 정체를 알기만 해도 특종감이었는데요. 지금 뭐라 그랬어? 케빈이 단독 인터뷰. 혜란이 그를 단독 인터뷰하겠다며 나선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뉴스9은 제가 좀 더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뉴스9 안방만인 고혜란의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해봐. 아니 국장님. CNN도 못하는 걸 우리 JBC 보도국은 한다. 그러자 그녀를 안 이꼽게 여기던 팀장이 뻥카 치지 말라며 몰아세웁니다. 어디서 그런 뻥카를 날려? 케빈리? 개망신 제대로 한번 당하고 빠지려고?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손 흔들어주고 퇴장해. 그게 덜 쪽팔린 거야 너. 난 가도 내가 가고 관도도 내가 관도. 하지만 사실 진짜로 혜란의 뻥카였는데요. 진짜 연출 있는 거 맞아요? 있긴 뭐가 있어? 지금부터 찾아봐야지. 진짜로 뻥카였어요? 어쩌려고요? 그 사실을 눈치챈 지원이 일부러 혜란을 도발하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에.
취해요. 네 젊음이 실력 같지? 내가 비켜주면 앉을 자신은 있니? 그래 보려고요. 조금 뒤 저녁, 혜란과 태욱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최선을 다해. 아직은 부부야. 곧이어 부부에게 날선 말들이 쏟아집니다. 두 분 사이 너무 좋으시다. 부부금슬이 너무 좋으면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그나저나 이번에도 애아빠 사건 변호 맡으셨다면서요. 우리 이가 번번이 이기는 것도 미안하다고 맨날 죽는 소리야.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혜란이 아니었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개운하진 않죠. 특권층 눈치 보느라 구속영장 발부받고도 모른 척.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래도 이 사람의 소신 응원해요, 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집, 단단히 맘상한 혜란이 남편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기어이 표를 내야겠어. 적당히 넘어가주면 될 일을. 지만으로 마음 하나 못 읽으면서 당신이 누굴 변호해? 배란일마다 찾아오는 네 엄마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러자 그럼 그만해. 너 그만두는 거 쉬운 애잖아. 사실 7년 전 임신했었던 혜란. 그게 무슨 소리야? 입덧하면서 오디션을 볼 수는 없었어. 하지만 성공에 집착하느라 아이를 지우고 말았는데요. 9시 뉴스 앵커 오디션이었어. 내가 그 자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만 오디션은 단 한 번뿐이야. 결국 태욱도 그녀에게 정이 떨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뱃속에 생긴 아이를 그렇게 가차없이 단호하게 뭘 인정하게.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너도 나한테 바라지 마. 그리고 그날 밤 지친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깁니다. 케빈리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요. 2시간 뒤 도착이래요. 그렇게 급하게 나가려는데 갑자기 태욱이 그녀를 붙잡죠. 혜란아, 어머님. 알고 보니 엄마가 중태에 빠졌던 것인데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빈 리를 못 잡으면 기회가 영영 날아가 버리는 상황. 게스트 섭외해야 돼. 내가 간다고 엄마가 살아나질 않아. 대체 바닥이 어디니? 어디까지 갈 거야?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리죠. 그렇게 혜란이 공항으로 향한 사이 엄마는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고일한 너 대체 바닥이 어디니? 어디까지 갈 거야? 알아. 아주 뭐 발악을 하는구나. 알아. 밑바닥까지 가버린 혜란이 정신없이 케빈 리를 찾던 그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한 남자를 마주치는데요. 그의 이름은 재영, 혜란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너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서 이러는 거냐? 나는 너 버렸어. 너도 나 버려. 그렇게 다시 만난 그는 혜란의 고등학교 동창 은주의 남편이 되어 있었죠. 맞지? 혜란이. 고혜란!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둘이 1년 내내 딱 붙어 다닐 정도로 완전 단짝 친구. 게다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주 남편 케빈입니다. 그가 바로 혜란이 찾던 케빈 리였는데요. 케빈. 네? 이가 이번에 PGA에서 우승한 그 케빈이야. 그리고 현재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죠. 누군지 아십니까? 케빈이잖아요.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제가 최초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혜란이 계속 발뺌하는데 케빈 리 씨는 그 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네. 그렇군요. 그만 일어나도 될까요? 곧이어 다른 증거를 내놓는 형사. 혹시 이 물건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사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서요? 그 브로치는 7년 전 태욱이 혜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줄 선물이에요. 제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사고 당일 유수해하고 나오신 거랑 같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결국 그녀는 대답을 포기하는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한편 다시 한 달 전 과거 혜란은 뒤늦게 엄마 장례식장을 찾는데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한 년. 울지도 않네. 창백하니 이쁘게도 했네. 저건 몇 호래? 그녀의 공백은 지원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혜란 앵커를 대신해 임시 진행을 맡은 뉴스나인 한지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반응 완전 터졌어요. 실시간 시청률까지 장난 아니게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자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혜란. 왜? 막상 잘린다니까 쫄리냐? 결국 의도적으로 은주를 불러내죠.
이 집에 말을 하지. 우리가 그냥 친구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은주야. 네 남편 내가 좀 만나도 되니? 그렇게 방송국으로 돌아온 혜란. 이번 PGA 투어 챔피언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국장님. 그녀는 케빈 리, 재영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뉴스9은 케빈 씨 특집이다. 앵커 자막 한지원에서 고혜란으로 바꾸고. 잠깐 신부. 예 사장님. 예 고혜란이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사전 질문지 가져왔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시선은 절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겠어요? 조금 뒤 시작된 인터뷰. 또 한 번의 우승의 신화를 썼습니다.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봤니? 어때? 이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자기를 버린 혜란에게 앙심을 품었던 재영이 대놓고 그녀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절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던데요. 케빈 씨의 다음 목표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고혜란 씨요. 고혜란 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찌저찌 무사히 방송이 끝나고 국장이 의외의 제안을 꺼내는데요. 새롭게 기획 중인 휴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케빈 씨를 모시고 싶습니다. 글쎄요. 우리 고혜란 앵커가 직접 진행을 맡아준다면요.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약속과는 다른 말에 혜란이 화를 내지만 왜 갑자기 말씀이 바뀌신 겁니까? 분당 최고 시청률이 19%야. 그걸 너 하나 싫다고 뻔히 놓쳐? 더구나 케빈 리가 자네 아니면 안 된대잖아. 이름값 제대로 해봐. 뉴스9은 한지원이한테 맡기고. 국장의 태도는 단호했죠. 고혜란이 너 여기까지다. 예우해 줄 때 조용히 내려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영은 엄청나게 핫한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핸드폰에 냉장고 광고까지 어림잡아 20개 정도 들어왔다는데? 부럽다 부러워. 이제 그는 만인이 탐내는 남자가 됐는데요. 그 여자는 뭔 복이래요? 케빈이 와이프 말이에요. 한 방에 인생 역전했다던데요. 실현당한 아마 골퍼랑 눈 맞아 도미. 빌딩 청소 해가며 남편 뒷바라지하다. 지금은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가 됐고요. 능력 있지, 핫하지, 섹시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의 촬영을 맡게 된 혜란은 잘 나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죠. 아주 꿀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 같진 않고.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조금 뒤 혼자 있던 재영에게 꼬리치던 지원. 어머, 혼자 계셨네요? 한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뉴스9 임시 앵커 맡으셨던 분 아니세요? 기억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음료수 심부름도 직접 하세요? 특별한 분한테만요. 그 모습을 혜란이 발견하는데 마실 것 좀 드리느라고요. 그럼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박 기자, 난데 그리곤 일부러 다른 기자에게 재영을 부탁하는데요. 와이프가 새로 이사할 집 인테리어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박 기자가 케빈이 집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겠니? 아니나 다를까 지원이 나섰죠. 지원이가? 마침 그쪽으로 갈 일이 있다면서 가는 김에 자기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렇게 뒤엉켜 있던 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찍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방송국에 쫙 뿌려진 둘의 사진. 시작하기도 전에 시켰느냐? 아홉시 앵커한테 이미지가 생명인 거 몰라? 이거 출처가 어딥니까, 국장님? 입다물어! 고혜란이 어디 있어? 예, 오늘 병 갑니다. 당장 와서 데리고 와. 아니, 모시고 와. 사실 이것은 혜란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케빈 리, 선배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리곤 지원을 아예 보내버리려고 작정하는데요. 한지원이 말이야. 어쩌면 좋겠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에요. 보도국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빼자고. 그렇게 한순간에 아웃되어버린 지원. 근데 한지원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뉴스에서 퇴출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진이라는 거야 이게. 다급하게 재영에게 연락하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기다려요. 그 시각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혜란. 청와대 홍보실 최영식 비서관입니다. 그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께 가장 잘 전달해 주실 분으로 고혜란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후보 검증이 진행됩니다. 그 한 달 동안 신상에 어떠한 잡음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만 유지시켜 주신다면 고혜란 씨가 유력합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방해를 받게 된 혜란. 태국이요? 케빈이 씨께서 낸 아이디어야. 뉴스9 때문에 그 스케줄은 좀 힘들겠는데요. 진행자 교체해 주시죠, 국장님. 이번 거가 잘 나와야 내길로도 가능한데. 국장님. 고정으로 가면 진행자 교체할 거야. 잘 부탁합니다, 고혜란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영을 불러내는데요. 재밌니? 10년 전에 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놔도 찍소리 못하던 이재영 아니야, 혜란아. 은주는 알아? 다른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네 남편은 아시고. 하지만 역으로 말려버렸죠. 한지원은 하룻밤 실수라고 하면 그만이야. 근데 너는 1년하고도 3개월을 실수했다고 할래? 허적에만 안 올렸지 너랑 나 부부였어. 지난 일이야. 강태욱 변호사님께서 거기까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아? 먼저 건드린 건 너야. 한편 혜란과 재영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눈치챈 태욱. 어느 날 우연히 재영을 마주치는데요. 케빈 리 씨를 저희 회사에 얼굴로 모시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도를 넘기 시작하는 직원들. 실제 보니까 어때요? 네, 고혜란이요. 실제로 봐도 그렇게 후끈한가요?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결국 태욱이 입을 엽니다. 뒷담화도 당사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신데 남 얘기하는데 강태욱입니다. 고혜라는 내 아내 되는 사람이고요. 반갑습니다. 케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태욱은 재영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나 저 케빈이라는 사람 만났어. 그쪽에서 당신을 어떻게 알고? 내가 먼저 밝혔어. 당신 남편이라고. 그런 말 누구한테 먼저 할 사람 아니잖아, 당신. 그냥 그러고 싶었어. 알고 보니 재영이 일부러 태욱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었죠. 혹시 주말에 같이 가십니까? 모르셨구나. 고혜란 씨랑 같이 태국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래? 아니야. 청와대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일로 협박하는 재영이 혜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결국 저 휴먼에서 손 떼겠습니다. 다른 진행자 찾아주세요. 하지만 국장은 여전히 단호했죠.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못한다 그러든지 그럼. 사장님 지금 케빈이하고 악청 속에서 라운딩 중이셔. 게다가 재영이 방송국 사정과 연을 만들어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짐 안 쌌니? 그럴 일은 없을걸요? 아마도 사장님 선에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케빈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지원이 다시 슬금슬금 뉴스데스크로 올라오는데요. 사전회의 때 못 보던 원고가 올라와 있네요. 왜요? 뭐가? 문제 있어요? 저는 댁들이 을풀하면 읊는 앵무새입니까? 창문만 열어봐도 할 걸 뉴스랍시고 들고 와 사전회의도 없이 네 멋대로 끼워넣어? 현상으로 이슈만 촉발하고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뉴스. 내 시간엔 못 나간다 그랬지?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 이에 초강수를 둬버린 혜란. 왜 여기서? 뉴스 시간 다 됐는데. 지금 결정하세요. 들어가 빨리. 방송 7분 전이야. 결정 안 하실 거예요? 태국은 취소 못해. 사장님 결정이라고 했잖아. 살면서 이런 막다른 곳에 몇 번이나 부딪혀봤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도망치거나 피해본 적이 없다. 무조건 정면 돌파. 결국 대전으로 내려보내지 한지원이. 내일 아침 발령장 내. 국장님.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패배한 지원이 방송국을 떠나게 됩니다. 선배한테 그 자리 무슨 의미예요? 좀 더 쿨하게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어쩌면 간절함, 절실함,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 너한텐 그런 게 없잖아. 그렇게 모든 게 잘 굴러가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에게 호출이 오죠. 내 어머니 바로 부부 사이가 위기라는 걸 알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바빠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와 있었던 게냐? 그런데도 넌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게 된 혜란. 이쯤에서 그만 갈라서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우기가 당사자가 이혼하겠다잖아. 하지만 청와대 입성을 위해선 이혼만은 절대 막아야 했는데요.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7년 전 아이를 지웠습니다. 임신한 채 앵커 오디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CM이 앞에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책임전가야.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절 만나주신 건 앵커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직후였어요. 뉴스9 앵커를 맡게 된 뒤에서야 절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태욱이 듣고 있었죠. 다시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10년 전 열정 넘치는 기자였던 혜란. 한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차장검사님 직속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요? JBC 고혜란 기자입니다. 당시 검사였던 태욱은 그런 그녀를 보고 호감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어봤자 말단 기자한테 대답해주지 않아요. 저렇게 높으신 분들은. 난 사회부 거쳐 곧 정치부장 달고 9시 뉴스 앵커가 될 거거든요. 고혜란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나 하는 기자가 아니다. 그거면 돼요. 끝나고 뭐해요? 밥이나 먹읍시다. 기사 송고하시고 7시까지 야외 계단 앞에서 보죠. 그렇게 그녀에게 빠져버린 태욱은 오래지 않아 청혼했었죠. 결혼하자 우리. 내가 성공하고 싶댔지 결혼하고 싶댔니? 나는 너 사랑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사랑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결혼하자 혜란아.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난 두 사람. 하지만 태욱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며느리예요. 인삼 받으셔야죠. 돌아가. 어머니! 괜찮아. 언젠간 인정해 주시겠지. 그걸 기억해낸 태욱이 아내를 감싸기 시작하는데요. 태우가. 이 사람 잘못 아니에요. 내가 못나고 좁아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렇게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혜란이 본론을 바로 꺼내들죠. 청와대 대변인 후보에 내가 올라가 있대. 어쩌면 그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당신이 필요해. 이제 와서 이혼. 안 돼. 그러자 한 가지만 물어보자. 태국엔 왜 가는 거니? 촬영 때문에. 정말 그것뿐이야? 홍보수석이 온다는 정보가 있어. 케빈이랑 라운딩이 잡혀있다고. 그게 다야. 얼마 뒤 태국으로 향한 이들.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휴먼 다큐 더 사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카메라. 스컬 지나가면 다시 모일게요. 쫄딱 젖은 채 급히 방에 들어가던 혜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녀를 몰아세우죠. 네 생각이 날 때마다 미친놈처럼 공만 때렸어. 비켜. 공항에 그런 꼴로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 네가 다시 시작한 거야. 누구 맘대로 뭘 다시 시작해? 사실은 너도 원하잖아. 웃기지 마. 확인해봐. 그리곤 곧이어 정신 차린 혜란이 그를 밀치는데요. 이때 등장한 태욱.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혜란을 따라 태국으로 온 것이었죠. 온전히 쏘네. 오셨어요? 응. 집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홍보수석으로 내정받으신 윤호영 선배. 연수월 시절 선배님이죠. 안녕하십니까. 고혜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9 팬이거든요. 알고 보니 계속 재영이 신경 쓰였기 때문인데요. 그날 저녁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식사 자리. 솔직히 요즘 언론들 뭐가 됐든 무조건 비판부터 해야 되니 그래서 어디 정시하겠어요? 너무 인정사정 없이 나대는 건 좀 문제입니다. 이에 혜란은 똑소리 나는 답변을 들려주죠. 언론은 정권의 펫독이 아니라 와치독이니까요. 그러자 입장이 바뀌어도 말입니까? 고앵커가 청와대를 대변한다거나 당 대변인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소신은 뚜렷했습니다. 원칙과 소신이란 내가 어느 입장이 되든 바뀌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정권이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실 그녀의 이런 소신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성공이냐고 너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최고로 높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뭐 하려고? 정의, 사회, 구현. 네 명함 해줄게. 결혼하자. 하지만 지금 둘의 관계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버린 후였죠. 당신이 여기까지 와줄 줄 몰랐어. 고마워. 애초에 당신이 나한테 바란 건 그럴듯한 배경과 명함이었고
내가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다시 잘해보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다시 잘해보자는 게 아직 가능은 한 건가 우리? 조금 뒤 뛰쳐나온 그를 쫓아온 혜란. 너한텐 그냥 더 우습지. 청와대 대변인 자리 하나 맡아보겠다고 목숨 걸고 덤비는 내가 한심해 죽겠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난 악착같이 성공해낼 거고 난 멈추지 않을 거야. 그게 어디든 끝까지 올라갈 거야. 당신의 그 고상한 인품과 수준에 안 맞아도 당신 내 남편이고 그런다고 약속했었으니까 감수해. 내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때 혜란아! 결국 마주 앉게 된 네 사람. 이렇게 멋진 남편까지 만나고 진짜 잘 됐다. 그치 여보? 능력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당신 괜찮아?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도 돼. 괜찮아. 재영이 폭탄을 떨어뜨리죠. 오래전에 제가 만난 여자도 그랬어요. 그 여자 모든 게 다 확실했어요. 인생의 목표도 뚜렷했고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명확했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미래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차였어요. 스펙 좋고 집안 좋고 배경 좋은 남자한테 밀린 거죠. 먼저 일어나야겠다. 피곤하네. 그런데 남자들끼리 한잔 더 하시겠습니까? 좋죠. 그렇게 이어진 재영의 이야기. 보란 듯이 나는 성공해서 돌아왔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도 다시 안 할 수도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와이프분이 계신데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순진하게. 결혼은 어디까지나 결혼일 뿐이에요. 남자 여자로 케미컬하게 끌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강 변호사님. 심지어 보란듯이 브로치를 건네주는데요. 아까 같이 있다 떨어뜨렸는데 고혜란 씨한테 전해주십시오. 비틀거리며 돌아온 태욱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맙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혜란. 꿈꾸던 청와대 입성이 머지않았죠. 네 남편이 워낙 청렴하셔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탈세 같은 건 프리패스했대. 지금부터는 사생활 위주로 캐기 시작할 거야. 별 문제 없게 단속 잘 해놔. 하지만 단단히 상처받은 태욱이 별거를 선언하는데요. 당분간 사무실에 가 있을 거야. 갑자기 왜? 당신 브로치 식탁 위에 올려놨어. 케빈 리가 당신한테 전해주라더군. 같은 시간 집에 있던 재영과 은주. 화면 잘 나왔네? 이제 슬슬 몸 만들고 체력 관리도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갑자기 은주가 뜬금없는 말을 하죠. 우리 애기 같자. 사실 예전부터 남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그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잘 준비해. 받은 대로 대갚아줘야지.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별거 당한 혜란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죠. 내 남편한테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벌써 브로치 전해받은 거야? 이런 미친 새끼.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한편 진짜로 사무실에서 자기 시작한 태욱.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아니, 검사할 게 좀 있었어. 그러자 혜란이 찾아오는데요. 밤새 만다 그래서 도시락 좀 챙겨와 봤는데. 이때 태욱이 맡고 있던 사건 파일을 보게 되죠. 캄 사건이라고요? 아, 이 사건 때문에 요즘 변호사님이 정신이 없으세요. 예. 그리곤 바로 뉴스에 내보낼 궁리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살려주세요. 태국 다녀와서 이틀째 밤샘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1년치 월급도 떼이고 구치소에 있는데 모른 척 할 거니? 당연히 팀장은 펄쩍 뛰지만 뉴스가 장난이냐? 혜란은 당당했는데요. 뉴스 나가고 문제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한편 재영에게 계속 연락하던 은주. 하지만 그는 지원과 함께였죠. 대단하네 당신 와이프. 쉬지도 않고 벌써 6번째야. 알고 보니 은주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같은 시간 혜란의 뉴스가 내보내지고 최근에 1년치 월급을 떼인 것도 모자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 캄의 이야기입니다. 순식간에 재영의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캄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총 1,800만 원. 얼마 전 이 기업에선 유명인 골프 선수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10억에 가까운 계약금을 기꺼이 치렀다고 하죠. 헐, 케빈이 완전 엿됐는데? 형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생각보다 엄청났던 뉴스의 파급력. 아니
김광일 철강이 미친 거냐? 케빈이가 미친 거냐? 케빈이 18초 광고에 10억, 캄 1년 노동에 1,800만 원. 케빈이는 골프 선수냐 이미지 세탁기냐? 이러다가 케빈이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이에 헤라는 국장에게 불려가죠. 너 또 사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냐? 방송국 주요 광고주라고 있는 걸 없는 척해요? 이번엔 뭐 청와대 대변인? 그 말에 바짝 긴장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래. 뭐라 그러셨는데? 다 뭐라 그러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지. 그러자 공정성과 뉴스에 대한 신념 많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의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라고. 너무 완벽하고 잘난 척해서 재수 없다고. 그녀는 크게 감동받고 말죠. 감사합니다. 그냥 2, 3년만 더 뉴스네임 맡아서 해. 괜히 적성에도 안 맞는 길 가서 고생하지 말고. 아직 결정사항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지. 너 정말 갈 거야? 안 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저. 한편 헤란의 뉴스 때문에 곤경에 처해버린 재영. 그런 한편 네, 한지원입니다. 지원은 의외의 연락을 받는데요. 나 서은주예요. 케빈이 와이프. 그 시각 태욱은 헤란을 찾아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야 오늘 뉴스?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도했을 뿐이야. 내 사건이야. 무슨 의미로 내보낸 거냐고 너 그거. 내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야?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당신 대변인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였어? 나도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 나를 이해하려고는 해봤어? 너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내가 널 이해하려고 얼마나 미치도록 노력 중인지 넌 날 보고 있긴 한 거야? 방송 내기 전에 적어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정도 했어. 적어도. 그러자 끝내 자리를 피해버리는 헤란. 미안해. 아직 회의가 남았어. 가봐야 돼. 왜? 그런데 아직 내가 보낸 선물 못 받은 모양이지? 그렇게 보게 된 것은 그날의 일이 담긴 사진들. 꼼짝없이 재영의 함정에 빠져버린 건데요. 지금 어디야? 그리고 드디어 만난 재영과 헤란. 하지만 그 모습을 태욱이 지켜보던 중이었죠. 나 때문에 상처만 받을 거야. 그것도 내 몫이야. 내 사랑에 책임질 자신 있어 나는. 한편 현재 형사에게 압박받던 헤란. 고혜란 씨,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참고인 고혜란의 변호사 강태욱입니다. 참고인 고혜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변호인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임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헤란을 변호해 주는데요.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그러자 다른 걸 묻는 형사. 그 사고 당일 아침 뉴스는 왜 갑자기 바꾸신 겁니까? 왜 갑자기 아침 뉴스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녀는 급히 대체된 상황이었는데요. 이현준이 갑자기 복통 때문에 응급실 실려갔다는데 연락되는 사람이 고혜란 씨밖에 없네. 속보.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었죠. 아니 왜 저러고 있지? 고혜란 앵커님!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프로골퍼 케빈 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도커멘트입니까? 직접 조사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하네요. 그만 가지. 그렇게 조사실을 나온 그녀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사실은 네 알리바이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경찰이 지금 널 의심한다는 소리 있어. 나를? 나 아니야, 여보. 나 아니라고! 결국 누구 맘대로 제가 피해자입니까? 그날 밤 차 사고 나셨죠?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왜요? 그날 밤 차 사고에 관한 답변서 필요하면 따로 보내드리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는 형사. 블랙박스는? 나가서 살펴봤는데 없어요. 게다가 태욱조차도 그녀를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날 뉴스에 왔던 네 브로치가 죽은 이지영 차에서 나왔어. 그 말은 어떻게든 이지영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같은 생각이구나. 내가 죽였다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피할 이유가 없단 뜻이야. 이에 당당히 기자들 앞에 서는 헤란. 고혜란 씨가 유력한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실 확인보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품격 있게 좀 가자. 응? 하지만 다음 날 헤란 선배 경찰서
이 소식은 쫙 퍼지는데요. 첫방 때 생각 안 나? 어? 두 사람 분위기 묘했잖아. 그 휴면 촬영장에선 둘이서 한 방 썼다. 둘 다 완전히 돌았네 돌았어. 선배님이 보셨어요? 아니, 돈 안 드는 말이라고 함부로 막 만들고 그러지 좀 마세요.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새끼가. 그렇게 헤라는 아예 아웃될 위기에 처하죠. 왜 내 의상이 없어? 좀 전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저 아니에요. 케빈이 죽은 거랑 저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근신하면서 결과가 기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근신을 합니까? 가서 기다려. 한편 남편이 죽었는데도 은주는 무덤덤해 보이는데요. 사고 당시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얼마 전 형사를 만났던 일을 떠올리죠. 남편분께서 그날 밤 무슨 일로 밖에 나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잠들었어요. 아무래도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런 말씀 좀 못하지만 부검 말입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이 사고 아닌가요? 그리고 사건 담당 형사는 재영과 은주의 반지가 없던 걸 눈치채는데요. 같은 시각 은주는 뒤늦게 반지를 찾고 있었죠. 한편 태욱의 의심을 견딜 수 없었던 헤란. 방송국에 당분간 휴가 쓴다고 해. 사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고. 나한테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섭니? 사실만 얘기할게. 안 죽였어. 케빈이 차 안에 있었던 그 브로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똑바로 질문해야지, 강태우. 다른 게 궁금한 거잖아. 케빈이랑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케빈이 차에서 뭘 했는지. 잤냐고? 안 잤어. 사실만 얘기한다면. 사실만 얘기하는 중이잖아. 왜 못 믿는데? 지금 날 변호하겠다는 거야? 아니, 네 의심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네가 죽였대도 상관없어. 어쨌든 널 변호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안 죽였어. 안 잤다고, 이 나쁜 자식아. 불현듯 재영을 만났던 그날을 회상하는데요. 네 남편 사랑해? 그러는 날 나 사랑하니? 너 또 무슨 말장난을 하려고? 살면서 문득문득 널 떠올릴 때마다 나는 널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곤 했어. 그럼 위로가 됐거든. 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널 사랑했던 남자로 기억하게 해줘, 재영아. 그럼 네 남편은 그 자식도 사랑해? 그 사람이 처음이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사랑해준 사람은 필요해. 그것뿐이야. 재영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먼저 달려들었죠. 한편 계속 혼란스러워하던 태욱. 난 점점 헤란 일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는 맡고 있던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는데요. 축하합니다 선배님. 드디어 1승하셨네요. 역시 형수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직접 다뤄주시고 내조가 대단하시네요. 아 참 힘드시겠어요. 사실 우리 같은 법조인들 가족 일로 엮이면 그것처럼 격 떨어지는 일 없잖아요. 하지만 헤란의 일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난리였습니다. 너 도대체 집안 간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거두절미하고 이번엔 진짜로 갈라서라. 둘이 해외 로켓도 갔었잖아. 왜? 그러니까 너도 조기 축구 관두고 골프를 해요. 골프를. 너 지금 애미 말 듣고 있니? 응? 뒷담을 듣고 있던 태욱은 결국 너 뭐야? 고소하세요. 그 사람 제 아내예요,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욕해도 내가 나는 너 사랑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사랑해. 그 사람 옆에 있어줄 겁니다. 난 그 사람 남편이니까요. 내가 살아가면 돼. 그렇게 마음을 굳히죠. 집사람에 대해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기사낸 인터넷 신문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겁니다. 준비해주세요. 한편 방송국 측에서도 이번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어제 시청률 어땠습니까? 전날 대비해서 6% 떨어졌습니다. 고인원이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바로 대안을 마련했어요. 광고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재 4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사직서입니다. 하지만 국장은 의외의 선택을 내리죠. 뉴스9 고혜란이 간다. 아 국장님. 그렇게 다시 얻은 기회. 헤라는 논란에 숨어있기보단 차라리 당당하게 드러내길 택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케빈 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터넷에서는 제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뉴스9은 제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확대 해석이나 추측성 기사들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혜란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녀의 한수는 절묘했습니다. 역시 고혜란이 뉴스를 알아. 멋졌어요, 선배.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고맙다. 조금 뒤 혜란을 찾아온 태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블랙박스 집은 어떻게 했니? 정비소에서 차 찾아오면서 확인했는데 이미 없었어. 정비소 쪽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처음부터 없었대. 내가 케빈이를 안 죽였다는 유일한 단서인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몰라. 그래서 돌아버리겠어. 이내 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못나게 군 거 사과할게.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랑 이런 사건으로 엮인 것부터 불쾌하고 화가 나서. 지금부터 당신 믿어. 남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줘. 나한테도 기대 줘라, 혜란아. 한편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는데요. 집에 있었다던 서은주가 고혜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서은주도 좀 봐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시냐? 새벽 1시쯤 지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고혜란을 왜 만났을까요? 사실 그날 오후 지원을 불러냈던 은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대뜸 반말부터 박는데요. 앉아.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밌었니? 내 남편이랑 노니까. 게다가 이 상황이 꽤나 익숙해 보였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네가 첫바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끌렸다는 둥, 좋아한다는 둥 그런 말은 피차하지 말자. 생각보다 완전 셋이다. 반전 있네요, 언니. 그런데 설마 모르고 계셨어요? 이재영 씨, 혜란 선배랑 나 양다리였는데. 충격을 먹고 바로 혜란에게 전화한 은주. 사실이니? 우리 남편이랑 잤어? 나 지금 어디야? 조금 뒤 두 사람은 따로 만났는데요. 한지원이니? 대답해. 사실이야? 그러자 재영과의 키스 사진을 보여주죠. 사실은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남편한테. 얼마 전 방송가에 한지원하고 네 남편 사진이 돌았는데 그걸 내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똑같이 날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겠지. 이건 엄연한 성범죄야. 날 추행했고 강제로. 그렇게 은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세상에 밝혀지는 날이면 네 남편 책임 못해. 너랑 나도 끝이야. 하지만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혜란. 사실 애기 가졌어. 미국으로 돌아가. 네 남편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은주가 돌아오고 얼마 안 되어서 재영도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만 미국으로 돌아가자. 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 술도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나도 좀 쉬자, 은주야. 힘들어? 쉬고 싶어? 그런 말이 나와? 그만하라고! 그만해. 너 이럴 때마다 제시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러자 그래서 딴 여자랑 잤니?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며. 그래. 한지원은 그렇다 치자. 어떻게 혜란이한테 그래? 어떻게 네가 혜란이한테 그래? 혜란이 내 친구잖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재영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다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나가면 나랑은 끝이야. (30분쯤) 뒤에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한편 재영의 장례식에 참석한 혜란 부부. 힘들지? 겪어내야지. 친밀해 보이는 은주와 혜란의 모습에 형사는 의심의 촉을 세우는데요. 이상하지 않냐? 고혜란은 지금 제1 피의자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남편이랑 치정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는 상황인데 둘이 한 편을 먹어버렸다면. 그럼 케빈리는 한입거리죠. 이재영 사망사고 판 다시 짜자. 얼마 뒤 나온 재영의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유는 마루뼈 다발성 골절이고요. 외부 충격이야? 이론으로 목이 뒤로 꺾였을 수도 있죠. 사고인지 타살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굳어있다고 돼 있네. 그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사고가 났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차에 불이 났어. 기도에서는 그름 하나 안 나왔어. 왜? 사고 충격과 동시에 숨이 끊겼을 가능성도 현장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어. 왜 자꾸 타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고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을 가능성은? 계속된 형사의 요구에 결국 입을 여는 부검이. 아무리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조합이 너무 완벽해요. 걸리는 것도 하나 있고요. 손목에 멍이요. 몸싸움이 있었다.
그거냐? 사망 직전에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타사를 확정 지을 순 없었는데요. 확률은 반반이야. 그럼 뭐라도 들고 와보던가요. 50대 50의 확률을 깨는 만한 변수요. 이걸로는 검찰로 사건 송치 못해요. 그 사실은 혜란의 변호를 맡은 태욱에게도 전해지죠. 이 결과가 좀 애매하게 빠졌습니다. 얼마든지 이 검찰의 사건 송치할 수 있어 보여서 말이죠. 사람 하나 더 구하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중으로 최종 면접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한편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든 사건을 묻기로 결심한 은주. 그렇게 이 사건을 덮고 싶어 하십니까? 더 이상 추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습니다. 이제부턴 아이만 생각해. 너 엄마잖아. 후회 안 할 겁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반면 혜란은 협박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네가 죽였잖아. 살인자. 네가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렇게 방송국에서도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하죠. 방금 전에 재밌는 문자 하나 들어왔던데 고혜란이 살인범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더군. 안 그래도 이 부사장 압박이 장난 아니다. 스페어를 생각 안 할 수 없게 됐다. 설마 한지원 불러오시게요?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태욱.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이번 사건으로 날 파묻어 버리고 싶은가 봐. 의외의 제안을 건네는데요. 같이 가자. 당신 방송국 부사장이란 사람 강률 대표랑 단짝이라더라. 그런데? 고개라도 숙여봐야지. 당신이 그런 걸 한다고? 너 그런 짓 경멸하던 사람이잖아. 하지만 안 들은 걸로 할게. 혜란은 남편의 신념을 위해 거절하죠. 난 결백하니까 문제 없을 거고. 추문 같은 건 신경 안 써.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든 안 되든 그걸 감당하는 것도 내 문제고.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야, 혜란아. 태욱이 그녀의 편이 되어주겠다며 약속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너한테 못나게 굴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거야. 신념이 흔들리는 일이잖아. 내 아내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켜야 할 신념 같은 거 의미 없어. 아무도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아무도 당신 다치게 안 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혜란아. 그런 한편 집에 홀로 있던 은주. 배신감에 재영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재영의 옷에서 떨어진 메모리 카드를 줍게 되죠.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재영과 혜란의 키스 장면이 담긴 혜란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한편 태욱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면접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19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명우.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요. 그래서 그 19년씩이나 그 뭐 때문에 살인이요. 사실 진작 나올 수 있는 형량이었지만 일부러 교도소에 눌러앉아 있었죠. 이번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하명호 말입니다. 글쎄 이번에 또 무슨 사고를 쳐서 눌러앉을지.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어서 가, 혜란아. 바로 혜란 때문이었습니다. 넌 되고 싶은 게 있잖아. 넌 그 길로만 가. 어서 가, 혜란아. 교도소에서 혜란의 소식을 접한 그가 일부러 태욱의 사무실에 지원했던 것이었죠. 한편 한국대 법대 동문회가 열리던 파티장. 그곳에 혜란과 태욱이 등장하는데요. 오랜만이구나. 어?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인사드려. 강률 높은 대표님이시고. 처음 뵙겠습니다. 고혜란입니다. 바로 태욱의 골드문 클럽 입성을 위해서였죠. 골드문 클럽. 한국대 법대 출신 동문들끼리 만든 그들만의 주류 조직. 절대 힘을 가진 클럽이지. 태욱 씨 아버님이 말이야. 그 골드문 클럽 창립 멤버라는 썰이 있어. 그쪽 사람들이 이사들을 얼마나 끔찍히 챙기는지는 잘 알지. 거기서 만난 방송국 부사장은 대놓고 태욱을 경계하는데 설마 이 자리에 집안일 청탁하러 나온 겁니까? 능숙하게 약점을 파고들죠. 아드님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죠.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담당 검사가 강변이었지 참. 정탁이 아닙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러 온 겁니다. 고혜란 앵커 믿고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오늘 꽤 신경 쓰신 모양이네. 아주 아름다워. 살인자. 협박범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네가 살인자라는 증거 여기서 한번 까볼까? 재밌겠네. 혜란은 수상한 사람을 추격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재영의 매니저였습니다. 가요 형수. 그렇게 매니저를 끝까지 쫓아가는데 너 이재영 매니저 맞지? 숨지 말고 나와라. 그녀의 차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당신 협박받고 있니? 이 정도쯤 혼자 감당할 수 있어.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한 태욱. 마침 명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엊그제부터 계속 같은 시간에 와서 저러고 앉아있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전과가 있고요. 네, 돈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내 친구가 피해자였고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재영의 매니저를 찾는 미션을 주는데요. 찾을 수 있겠어요? 한편 형사를 만난 한 검사. 전화로 인사드렸던 변호인입니다. 알고 보니 시종일관 태욱을 질투하던 사람이었죠. 병 검사님 어떻게 해요니? 오늘 저 자리에 병 검사님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는 동문회 파티에서 우연히 태욱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데요. 그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없던 일로 묻고 싶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형사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고혜란 사건 맡고 계시죠? 유력한 용의자가 고혜란이라고 들었는데요. 내용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형사는 재영 매니저가 변수라고 알려주는데요. 장례식 이후로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지금 계속 찾는 중입니다. 없어진 고혜란의 블랙박스 칩과 잠적한 이재영의 매니저라. 둘 중에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작품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 그 시각 모두가 찾던 재영의 매니저는 이미 혜란이 선점한 뒤였죠. 잠깐 얘기 좀 할까? 어디서 할까? 여기서 아니면 나가서? 그렇게 독대하게 된 두 사람. 백동현, 나이 29, 전직 케빈이 로드 매니저 현재 무직. 2달 전엔 클럽 무전취식으로 지구대까지 갔지만 이정이 덮어줬고 사채까지 손을 댔는데 비빌 언덕은 없고 세상에 가족이라고 누나 하나뿐인데 이틀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쪼들리다 결국 나한테 협박 문자까지 보내게 된 거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게 진짜 태국 사진 원본 나한테 있거든. 미안하지만 그걸로 날 구속할 순 없어. 까짓 갈 때까지 가보지 뭐. 그러자 그의 누나를 빌미로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 괴롭히자고 네 누나 죽일 거야? 이게 진짜 죽을라고 밀린 병원비는 다 지불했어. 수술비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진 원본 갖고 와. 하지만 얼마 뒤 지원이 방송국에 돌아와 버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지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때 걸려온 전화. 은주야, 어쩐 일이야? 오늘? 5시쯤 잠깐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 이미 블랙박스를 모두 봐버린 은주는 배신감에 바로 태욱을 찾아갔었죠. 어머, 이런 데서 뵙네요? 그렇게 다시 만난 은주와 혜란. 나 미국 가는 거 당분간 보류하려고 내 손으로 직접 전부 다 정리하고 싶어. 은주는 이제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너한테 받은 거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 해, 혜란아. 그리곤 의도적으로 태욱을 끌어들이는데요. 내가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 한일철강에서 위약금 소송 들어왔거든. 태욱 씨가 변호를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당신이 맡아줘. 어떻게 안 될까요? 제 연락처입니다. 계약서 원본 가지고 오시고요. 지하철역 어딘지나 가르쳐줘. 그냥 제 차 타고 가시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혜란. 청와대 대변인 CBC 정현성 앵커로 픽스됐다는 소리 있던데. 청와대 입성이 물거품이 됐단 걸 알게 되죠. 정현성 앵커가 내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들이 곤란합니다. 사실인 모양이군요. 그러자 내정자를 끌어내리려고 작정하는데요. 지난번 마카오 원정 도박건 원본 클립 갖고 있지. 그때 방송국 임원 한 명도 연루됐었잖아. 왜? 정현성 앵커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때 장국장이 덮으라고 해서. 걱정 마. 좋은 데 쓸 거야. 한편 혜란의 말에 흔들리던 매니저. 결국 그녀에게 먼저 전화하는데 내일 2시에 QS 파크에서 봅시다. 원본 파일 값으로 1억. 더 이상 협상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백동현! 야, 잡아! 형사들을 딱 마주쳐버리죠. 야, 씨! 그렇게 도망치던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명우였습니다. 한편 은주는 본격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요. 괜찮으시면 저녁 드시고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태욱을 집으로 불러들이곤 은근히 그에게 접근하죠. 혹시 방해되세요? 실은 이 노래 혜란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혜란은 잠시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젠 많이 늦었나 봐. 밤부터 늦을 땐 전화라도. 잠깐만. 이내 털어버리는데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때 태욱에게 연락한 명우. 사진 속 그 사람 확보됐습니까? 케빈 리라는 골프 선수의 매니저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알아야 하는 상황이 더 있는 건가 해서요. 그 매니저가 뭔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주세요. 한편 헤라는 약속대로 매니저를 만나러 가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명우의 소나기에 있었죠. 지금부터 네가 갖고 있는 패부터 까볼까? 그리고 매니저와 헤란의 접점을 눈치챈 형사들.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 CCTV 확보해. 뉴스나인의 그 고혜란 앵커 바로 어제 오후에 다녀갔는데요? 고혜란이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봐. 그렇게 헤란의 뒤를 쫓습니다.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설마 백동현이요? 그치. 이거 완전 외통수인데요. 하지만 정작 자리에 나온 사람은 바로 명우였는데요. 명우야. 그냥 가는데요? 그렇게 도망치듯 방송국으로 돌아온 헤란. 명우에게 받은 원본 파일을 확인하죠. 사실 어릴 적 헤란이 성추행을 당하다가 그만 추행범을 죽이고 말았는데요. 명우가 대신 그녀의 죄를 뒤집어 썼던 것이었습니다. 가. 넌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빨리 가. 명우야. 빨리 가라니까. 그 후 교도소에 들어간 그는 헤란의 앞날을 위해 절대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연애가 안 됩니다. 재수자가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싫대요? 이거라도 전해주시겠어요? 명우야, 나 결혼해. 그래도 나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현재. 헤라는 또다시 그의 도움을 받게 되죠. 한편 은주의 소송을 위해 나선 태욱. 형체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추측에 의한 주장이고요. 그건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최빈희 씨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멋진 여자죠. 앵커로서뿐만 아니라 여자로도. 공교롭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좀 궁색한 증언 같은데. 케빈이하고 고혜란 앵커에 대한 추문은 이미 퍼질 만큼 다 퍼졌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위약금 소송 꼭 진행하십시오. 그래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끝내고 나오는데 가시죠. 서은주 씨. 결국 산부인과까지 따라가게 되죠. 의사가 뭐래? 괜찮대요? 이상 없대요. 그렇게 은주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 그녀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혜란이 많이 사랑하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혜란이는 그럴만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당연히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혜란이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었는지. 혜란이가 지 과거 얘기 안 하던가요? 예, 별로. 한편 회의하던 헤란. 어제도 체육관 하나 공사 중에 무너져서 인부들 매몰됐잖아요. 작년에도 부산에서 아파트 완공 앞두고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어디야 거기? 강희건설사랑 일건토건 그리고 철강은 환일철강이요. 태욱과 은주를 돕기 위해 지원의 편을 들죠. 이걸로 하죠. 이번 주 기획기사. 야 네가 웬일이냐? 한지원이 거를 기획기사로 다 잡자 그러고. 그거 다 공연 벌인 건 몰라. 이번 이슈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제대로 한번 파봐. 그리곤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의 약점을 확보합니다. 그때 부탁하셨던 거. 땡큐. 그 길로 내정자를 찾아간 헤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 여기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되셨다고요? 제대로 협박하기 시작하죠. 높으신 고위공무원 자제분과 재벌 3세들 모임에 같이 어울려다니며 원정 도박에 성매매 혐의까지 받았던 거. 카지노 CCTV에 찍힌 동영상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검찰에서 네 사건 주시하고 있다면서? 전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어떻게 개망신 당하고 마이크까지 놓으실래요? 아니면 청와대는 냇감량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고의 반납하고 명예퇴직하실래요? 그리곤 국장에게 뜻을 밝히는데요. 아직 그 자리에 미련이 있어? 제가 못 가더라도 그 자리 갈 만한 사람이 가긴 해야 하잖아요. 정현성은 제대로 감이 아니에요. 뉴스나인 지켜주는 대신 대변인 자리 포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더니 곧바로 한지원이 스페어로 데려다 놓으셨죠. 그건 언제든 제목을 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밑에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여자라고 막지. 그럼 저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치판에 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모르죠. 그래서 가보려고요. 한편 계속 헤란을 주시하던 형사들. 선배님. 왜? 선배님. 아 왜? 그런데 그때 하지만 매니저는 헤란의 무고함을 주장했죠. 왜 도망갔어? 고혜란이 신고한 줄 알았어요. 제가 고혜란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너 뭐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겁을 주면 돈이 될 것 같아서요. 진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고혜란을 협박한 겁니다. 알고 보니 명우가 협박한 결과였는데요.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얘긴 절대 할 수 없게 조치해놨습니다. 그러자 너 협박받고 있냐? 너 지금 협박받고 있지? 누구야? 죄송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혜란. 저녁은? 서은주 씨랑 먹었어. 다시 쎄한 느낌이 드는데요.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집까지 바라줬거든. 혹시 산부인과? 무슨 상상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야?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서은주 씨가 그러던데. 그 음악은 혜란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나는 이 음악 안 좋아해. 집에서 틀지 마. 결국 악몽을 꾸게 된 그녀. 혜란아? 혜란아. 꿈꿨니? 그냥 좀. 하지만 깨어난 현실도 위기였는데요. 방금 전에 케빈이 사건 검찰로 송치된 것 같아. 태욱에게 앙심을 품은 검사가 무리해서 일을 진행시킨 것이었죠.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뭐 하나 안 건지겠습니까? 이 사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야? 제 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소식을 들은 은주는 오히려 반가워하는데요.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 이 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이상하네요. 시끄러워지는 거 싫다고 사건 이대로 덮겠다고 할 땐 언제고. 알고 보니 혜란의 과거 비밀을 쥐고선 복수에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어느 쪽이 더 타격이 클까? 살인죄? 아님 네 과거? 과연 혜란은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원하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미스티입니다. 이 작품은 2018년 JTBC에서 방영된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인데요. 매 화마다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전개로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거머쥔 작품입니다. 특히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후 5년 5개월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김남주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같은 해 이뤄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배우들의 일품 연기와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전개 때문에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빠른 전개의 미스터리물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